손흥민 당장 나가라. 12만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 오열. 토트넘 레비 회장까지 나서며 진압 과열. 손흥민이 인터뷰를 진행하며 토트넘 호스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3일 이하 한국 시간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아직도 토트넘 레전드가 아니라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한 팀에 있는 건 좋은 노력이다. 일관되게 해야 하며 클럽에 뭔가 보답해야 한다. 난 아직도 내가 토트넘의 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다면 전설이라 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매우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우승하기 위해 토트넘에 합류했고, 특별한 시즌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 입성 이후 아직 메이저 대회 트로피가 없는 손흥민. 그동안 10년 가까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상을 보면 충분히 전설로 불릴만 하지만 손흥민은 우승이 없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여전히 우승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고 이번 시즌 그 목표를 이루길 원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손흥민은 나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내가 10골이라고 말하고 6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면 목표가 달성된다고 상상해봐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 팀, 개인 등 모든 면에서 말이다. 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시즌 주장 완장을 찬 것을 두고 좋았다. 작년에 많은 걸 배웠다. 프리미어리그 팀의 주장이 되는 것은 많은 책임을 수반한다. 난 아직 배우고 있다. 쉽지는 않지만 좋은 일이다. 매우 중요하다. 팀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시끄러워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을 뿐이다. 선수들이 잘 들어주고 있어 정말 고맙다. 라고 말했다. 지난 시즌 위고 요리스에 이어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새 주장으로 손흥민을 낙점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던 손흥민은 주장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동료들을 세심하게 신경 썼고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는 역할도 할 줄 알았다. 결국 손흥민은 또 손흥민다운 대답으로 일관했다. 아직 토트넘의 전설이 아니라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고 우승에 대한 배고픔을 전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이후 이어진 영국 언론들의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도 볼 수 있다. 영국 풋볼 365는 토트넘의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레스터 시티전 이후 손흥민을 맹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토트넘은 레스터와 개막전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풋볼 365는 손흥민과 함께 공격에 나선 도미닉 솔랑케와 브레넌 존슨을 비판 선상에서 제외하면서 손흥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매체는 손흥민의 선수 생활은 이제 상승 궤도에 있지 않다.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칠 선수인 것은 분명하나 이제는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한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다면적 공격에 적합한 선택지이지만 이제는 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더 이상 선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 라며 손흥민의 선발 자격 여부까지 운운했다. 이어서 매체는 우리는 이미 각 클럽이 팔아야 할 선수 목록에 손흥민을 포함시켰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17골을 넣었지만 그중 절반은 개막 이후 10경기에 나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몇 주 동안 손흥민을 제외할 만큼 큰 용기가 있을까? 라고 했다. 레스터전 전방에 고립되고 드리블 실패가 잦았던 손흥민을 한 경기만 보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시즌 리그 17골 10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 도움을 기록한 주장을 선발에서 빼라며 감독에게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 경기였다.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등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쳐온 손흥민의 과거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영국 매체의 성급한 비판에 손흥민은 가장 그따운 답변으로 대답했다. 여전히 손흥민은 겸손했고 우승을 욕심냈으며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
너 몇 개야? 무적의 논리. 맨시티 4위, 아스널 3위. 맨유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무리 비판받아도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이 팀을 빼놓을 수 없다. 축구 소식을 전하는 SOCRES 90은 22일 한국 시간 유럽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리그의 우승팀들 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첨부해 게시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의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 1위 역대 최다 우승 5팀을 모아놓은 사진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PL이다. 과거 이영표, 박지성, 설기현 등 이어 최근에는 손흥민, 황희찬이 활약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리그이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스포츠 산업이다. 5위는 에버턴이다. 9번이 우승을 차지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 개편전 우승도 포함했다. 1878년에 창단됐으며 잉글랜드 풋볼리그의 원년 멤버다. 또 잉글랜드 일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시즌을 참가 중인 최장수 팀이다. 굵직한 역사를 보유한 팀 구단이다. 4위는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다. 통산 10번 우승했다. 같은 맨체스터를 연고로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지역 라이벌이다. 맨시티는 영국 축구 역사상 유일한 5관왕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특히 PL 역대 최다 승점 및 맨유와 함께 잉글랜드 축구단 두 팀뿐인 트래블을 달성했다. 3위는 아스널이다. 13번 우승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유일한 무패 우승을 해낸 팀이다. FA컵 최다 우승팀이며 일부 리그 누적 승점 역대 2위다. 또 잉글랜드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의 98시즌 연속 참가에 최다 연속 참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명문 구단이다. 지역 라이벌은 북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다. 2위는 리버풀이다. 무려 19번 우승했다. 누적 승점 1위와 최다 승리 기록을 가진 팀이다. 이어 잉글랜드 구단 중 가장 많은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 트로피 진열장이 화려한 팀이다. 별들의 전쟁 불리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5회로 잉글랜드 클럽 중 가장 많이 우승했다. 마지막 1위는 맨유다. 잉글랜드 최초 유러피언컵 우승팀이다. 축구 선수가 받는 최고의 명예 발롱도르 수상자 4명을 최다 배출했다. 또 PL 역대 최다 우승팀이다. 맨시티 이전 잉글랜드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한 구단이다. 맨유 팬들은 과거가 그립다. 발롱도르 수상자를 많이 배출할 정도로 스타 선수들이 많았다. 그리고 성적도 뛰어났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팀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라이벌 맨시티가 PL을 4년 연속 우승했다. UCL도 리버풀이 최다 우승 가장 최근에는 맨시티가 우승했다. 맨유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현실을 볼 시간이다. 마지막 PL 우승이 2012에서 23시즌으로 약 10년 전이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슈퍼컴퓨터에 따르면 2024에서 25시즌 PL 맨유는 6위를 예상한다. 라고 밝혔다. 3. 맨유 초비상 신입 수비수 요로 2026년에 레알로 간다. 오른쪽 화살표 특정 이적료 지불 시 이적 조항 삽입. 레니 요로가 2026년에 레알 마드리드로 향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3일 한국 시간 레니 요로가 2026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날 수 있는 비밀 계약을 맺었다는 놀라운 새 보고서가 나왔다. 라고 보도했다. 요로는 올여름 초 리그앙 릴로부터 5,210만 파운드, 약 915억 원, 위 이적료로 맨유에 합류했다. 맨유는 레알 마드리드, PSG, 리옹의 관심을 물리치고 최고 유망주인 요로를 영입했다. 하지만 프리시즌에 중족골 부상을 당해 11월까지 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은 그의 경기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레인저스와의 데뷔전을 포함해 프리시즌 초반에 보여준 그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고 맨유 팬들은 그가 다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위해 맨유를 이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맨유의 이러한 야망은 비밀 조항으로 인해 2년 안에 꺾일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를 주로 다루는 스페인 매체
데포르사 센트럴은 요로가 선수 생활 중 언젠가는 레알로 이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8세인 요로가 레알로부터 5천만 유로, 약 745억 원에서 5,500만 유로, 약 820억 원, 이적료를 제한받고 요로가 맨유를 떠나길 원할 경우 2026년에 레알로 이적할 수 있도록 맨유와 구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언론의 일부에서는 요로가 릴에 있을 때 다른 클럽보다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처음에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요로는 마음을 바꿔 맨유로 이적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맨유와 계약 후 첫 인터뷰에서 요로는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은 듯, 내게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챔피언십이다. 내게 프리미어리그는 축구가 온전히 존재하는 곳이다. 팬들의 수준과 경기 수준이 엄청나기 때문에 쉬운 경기가 없다. 내게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그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솔직히 말해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뛰게 되어 정말 흥분된다. 역사적인 무대다. 나는 이미 경기장에 있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는데 가족들도 감동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 중 하나다. 이곳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쁘다. 라고 덧붙였다.